질의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조합원, 1차 합설 때 참석하지 않으셨던 여기 계신 많은 조합원님들에게도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많은 질의사항이 조합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답변 드리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운정사 측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해운정사 측에서 기존 도로 우동 1호의 존치를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보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 해운정사 앞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등이 사업제안서에 누락돼 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해운정사 측의 그 요청과 관련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운정사에서 직접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는 파란 선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사업 완료 후에 개설될 신규 도로인데요. 정확히는 중로 2A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렇게 직선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이미 이 신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 설계안을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 등 인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인허가가 완료된 조합의 설계안을 기준으로 특화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오랜 시간 조합에서 공들여 인허가를 완료한 사항을 저희 시공사가 변경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해운정사 측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의 그 이유는 이 북측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신도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기존 도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더 깨끗하고 정비된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보행 안전이 더 확보될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중로 2A 이 도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을자로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에 따라서 충분히 이 중로 2A에서 좌회전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한 신규 도로 개설로 인한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조권 역시 저희는 인허가가 완료된 조합의 설계안을 기준으로 특화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매치도를 보시면 해운정사 측의 요구와 의견과 그 다음에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운정사와 그 인접한 동의 층수를 15층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동 간격도 이렇게 최대화해서 일조권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질문이 있었던 요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요 이제 단지 외부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 입찰 이번 제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합에서 별도 발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질문을 보시면 84C 타입 평면도 그리고 임대주택 5%에 대한 설계도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타입이 많기 때문에 모든 타입을 사업제안서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사업제안서에 따른 설계도서하고 임대주택 5%에 따른 설계도서를 조합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조합에 있는 설계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에 사용되는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상수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독과 여과를 거쳐서 순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스카이 브릿지 및 워터파크 인허가를 걱정하시는 조합원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업 제안을 드릴 때는 모든 관계 법령을 검토를 마쳐서 특화 설계를 제안 드렸고요. 이미 여러 현장에서 저희가 스카이 브릿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조합의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교체, 석가산 등 조경 아이템 변경을 요청하시는 조합원님 계셨고요. 지하철장 축소, 스카이 커뮤니티 축소를 요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인허가에 영향이 없다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공사비 증액 또는 감액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허가가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조합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워터파크 외에 추가로 수영장을 신설해달라는 조합원님이 계셨습니다. 워터파크는 부산 최초의 그 커뮤니티라는 상징성을 가진 건데요. 워터파크 외에 수영장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커뮤니티에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워터파크를 4개 레인의 수영장 레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이주비가 위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6월에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 등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개정 법안은 12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제안드린 추가 이주비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 내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을 궁금해하시는 조합원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공사들이 조합원 분양가 몇 프로 할인해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사비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제안서에는 그 내용이 빠진 거고요. 사실 이 할인율은 조합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해서 일반 분양 대비 최대 할인 비율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 옵션 및 철거 부산물 수익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 현장에서 저희가 아닌 다른 시공사들이 조합 귀속이라고 많이들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수익은 조합이 가져가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분양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에 수익은 조합에서 가져가지만 그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보셨다면 시공사의 공사비 포함 항목에 일반 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속이 이렇게 눈속임 이런 제안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제안을 드렸고요. 수익자가 비용도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귀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착공 시점의 공사비,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을 연기해달라, 공사 기간을 축소해달라, 무이자 사업비 2천억 원을 상향해달라, 분양 수익금 상환 순서를 변경해달라, 그리고 사업 리스크 대책비 200억 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은 다 공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질문이 아니라 사업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 무이자 사업비를 늘려달라, 분양 수익금 상환수를 변경해달라 하는 내용들은 다 저희 시공사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즉, 공사비를 더 낮춰달라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공사비를 낮춰달라는 조합원님은
한 번도 안 계셨습니다. 공사비 대비 특화 설계나 마감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 사업 조건을 계속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는 기존 시공사가 제안한 추가 제안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공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 수주를 하는 시공사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입니다. 주요 시공사들의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윤을 얼마큼 가져가느냐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왼쪽이 이제 2020년, 오른쪽이 2021년인데요. DLENC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림 산업이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현대건설은 기존 시공사 대비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3%에서 4%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기존 시공사의 사업 조건이 기준이 되어서는 저희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당 500만, 저희보다 이렇게 2배 이상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회사가 평당 500만 원으로 최고의 마감재로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고 무이자 사업비를 전액해주겠다? 현실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감히 제가 단언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 제안입니다. 아쉽겠지만 저희가 제안해드린 공사비 및 사업 조건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심한 결과이고요. 부산의 최고의 사업지를 최고의 아파트로 안정적으로 짓기 위한 그런 사업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 리스크 대책비 200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저희가 우동 3구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또 미분양시 대물인수 가격 및 상가 포함 여부를 질의하신 조합원님이 계셨습니다. 미분양시 대물인수에는 상가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연도형 특화 설계 등을 반영해서 특화 설계를 했고요.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에비슨용을 통해서 상가 분양성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벌써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입점 의향서도 다수 업체로부터 받아둔 상태입니다. 아파트 대물 변제 가격은 저희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수주한 사업지에서는 관리처분 분양가 또는 최초 일반 분양가, 입주자 모집 공고 금액으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제안이나 다 불만이 있더라고요. 관리처분 분양가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하게 될 때 분양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대물리수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최초 일반 분양가로 제안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관리처분 때보다 금액이 내리게 되면 그 또한 대물리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동 3구역이 미분양 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미분양이 나게 될 거라면 분양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물인수 가격은 부동산 경기하고 정부 정책,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후분양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분양이라고 하면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골든타임 분양제는 착공 이후, 그러니까 후분양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님들이 바라시는 분양 보증이 없는 후분양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 법규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골조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분양 보증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한 8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다른 시공사의 2개 회사의 연대 보증이 필요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시공사의 후분양을 위해서 어느 누가 연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제도고요. 두 번째로 전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그러니까 공정률 100%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 보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이렇게 후분양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남천 2구역하고 대연 4구역 등이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지들은 일반 분양이 100세대에서 300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후분양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 비용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동 3구역은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후분양으로 갔을 때의 득과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해운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이런 정부의 규제 여부,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다음에 후분양으로 인한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조합과 협의해서 분양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외에도 질문이 좀 더 있었지만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답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